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주보명리 기초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제1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리학의 공통된 부분이고요. 주보법에 관련돼서는 지금부터가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주보에서 그 주와 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라고 하는 것은 주신인데요. 주신은 가장 센 기운, 이것이 우리는 흔히 강한 기운 또는 이 왕한 기운을 세다고 센 거라 말하는데요. 주어법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단순히 강하거나 왕한 것, 이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령의 기가 제일 세거나 왕하죠. 그래서 여기 그 가장 센 것은 원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원령의 기만이 가장 강하거나 왕한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기가 강하거나 왕하려면 맑아야 되는 거죠. 청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강하다고 하거나 왕하다고 하려면 맑아야 되고, 따라서 혼잡이 없어야 되는 거죠. 혼잡이 없을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신의 자격이 되려면 강왕 플러스 청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를 본다면 4나 5에 화가 아주 강하죠. 그렇지만 병이나 정이 서로 혼잡되고 그 혼잡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 화는 강왕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신의 개념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건 보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혼잡한 경우를 강화하다고 하지 못하는데 주신을 도와서 혼잡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주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게 주신을 돕는다 해서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신과 보신을 밝혀내고 그것이 어떻게 그 침탈을 당하는지, 어떻게 방을 하는지, 그런 관계로서 사주팔자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격신, 용신, 청용신, 줄여서 청신, 그 다음에 청신을 돕는 희신, 이것은 격국용신, 이것은 용신과 청용신을 합쳐서 우리가 자평진전식으로 하면 상신, 그 다음에 희신은 그냥 그대로 희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의 개념을 먼저 보았는데요. 그 합충 등의 처리 개관 이 부분은 주보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이나 충이 있을 때 강황한 것을 선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합충
먼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센 기운이 형충을 입거나 합을 하고 있거나 극을 입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에 문제에 봉착되게 되는 거죠. 주호법에서는 합은 합거와 합류에 구분을 합니다. 합류란 어떤 오행이나 간지가 원국 내 팔자에서 극설형충을 입고 있을 경우에 합으로 인하여 그 기운이 보존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하는 희용신이 합류되면 좋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좋지 않는 역할을 하는 기구신은 합거되어야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된다면 그 폐해는 말할 수 없게 되겠죠. 보통 우리 주호법에서는 합류, 합거 두 가지만 논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합주를 추가합니다. 자평진에서는 합을 한다면 그냥 합거로 논하죠. 대부분. 맹파에서는 합반, 합동, 그 다음에 합거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팔자에서 극설형충을 당하고 있는 간지가 합을 하면 합류, 그렇지 않고 생부가 있거나 극설형충이 없는데 합을 하면 합거 라고 봅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요. 엄밀히는 강약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합하는데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 그러면 약한 것은 합류고요. 강한 것은 합거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좀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간 주호법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그 해당 부분에서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사신합이라고 하는 게 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토가 사중의 병을 설하기 때문에 사신합으로 병화는 합류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합류된 병화는 신경금을 극하기 때문에 역시 이 경금도 합류된다. 그 결과 사신합으로 본기인 병화, 경금 모두가 합류된다. 경금이 격신이나 용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라면 병화는 당연히 기신이죠. 왜 그러냐면 합류된 것을 계속 극하니까요. 따라서 무토가 설병생경하는 희용신이다. 완전히 무토는 병화를 설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화도 합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토가 병화를 설하는 정도가 경금이 쓰임을 얻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중, 병화, 기신이 합류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도리어 부기의신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류된 병화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부기 관건이죠. 이 설명이 합과 합류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천간 무신에서 월주가 무신인데요. 일지와 월지가 사신합을 하는데 이것이 사중의 무토가 병화를 설해서 사화가 합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사는 무,
병, 무, 경, 병이죠. 신은 임, 무가 있다고 해도 임, 무, 임, 경이죠. 본기병화와 신의 사중의 무토가 본기병화를 설해서 이렇게 합할 경우에 작용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보려면 이 신중의 무토가 사중의 병화를 설하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사신합에서 서로 합류합거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무토가 사중에서 투간에서 월주를 형성하고요. 이것이 동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와 신은 육합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무토의 천간 무토가 동주에서 지지를 타고 다시 일지와 작용을 한다. 이게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보아서 사중의 병화는 무토에게 설을 당함으로 사신합으로 합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중의 무, 경, 병. 이 무토가 병화를 설하는 이런 것으로 신중의 경금을 합하고 이것이 결국은 병화는 합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토는 사중에서 나온 것이다. 무토는 무신이라고 하는 동주 관계로 무의 기운이 신에 있으면서 그것이 사중 병화를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갑과 기가 합하는데요. 신금이 기토를 설하고 그러므로 기토는 합류된다. 같은 겁니다. 이것 지지에 인호술 삼합이 있는데요. 병정하고 혼잡하는 거죠.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남겨야 적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게 하는 글자가 있어야 화가 강왕하여 주신의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운에서 오는 경우를 보는 건데요. 좌우가 지금 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토가 와서 오미를 합하면 오화는 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류라고 합니다. 천간 병화가 습토인 이 동주가 중요합니다. 이게 앉아서 설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임수가 옆에서 극하죠. 병화는 지금 극설을 당하고 있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침 신이 와서 합해서 그것을 머물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예를 들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합류 되면 대단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필요한데 그것이 합거되는 상태, 원국에서 합거되는 상태에 있다가 운에서 와서 합류돼서 머물게 된다면 그 운은 굉장히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더구나 어떤 글자가 기신이 와서 합류나 합거를 하여 좋게 되는 경우, 그때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62페이지 합류, 합거, 세론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삼합에서는 거리 현상은 없는 것이고요. 형충 극설을 만나면 합이 오면 멈추는 거고, 형충 극설이 없는데 합이 오면 합겁니다. 선호가 있습니다. 년월우선 일시가 다음. 상합하는 신이 형충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가 합류하고 하나가 합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중요하죠. 형량을 해서 결정한다. 또 어떤 기세가 태강하면 모두 어떤 상황에서 합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간에 병신합이 있는데 지지에 병정화국을 이루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때 병화는 태강해서 합류로서만 논하는 거죠. 원국에서 합류하고 있는데 대운윤년에서 또 합이 오면 합거되는 거죠. 이 승정제 사주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보치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해하시기 힘들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묘미목구 인해합이죠. 방국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목이 태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경우에도 목이 주신입니다. 간목이냐 을목이냐는 청하게 하는 글자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전통적인 격국법에서는 당연히 월겁격이죠. 이렇게 월겁격에 당연히 지금 관살이 혼잡하고 있습니다. 또 재도 있고요. 그래서 혼잡을 제거해야 되고 또 재가 이 관살을 돕는 것을 방어하게 돼야 되죠. 이렇게 복잡하게 자평진전식으로 풀 수 있는데 주보법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목이 무슨 목으로 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간목이 좋으면 을목은 싫은 거고요. 을목이 좋으면 간목이 싫은 겁니다. 자, 따라서 인목은 경금이 극을 하니까 인해합으로 합류가 되죠. 그러면 경신금이 다 같이 오래 무력하지만 신금은 기토가 생이 있죠. 즉 을목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간목은 경금이 무력하기도 하고 또 해수도 있고 해임수가 있죠. 그래서 보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주신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간목. 가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이것이 보신입니다. 청용신이라고 아까 했죠. 청신. 이렇게 원국을 보시고요. 운에서는 병화운이 오면 지지 술무토, 그러니까 인술로 화국, 기토를 생하고요. 기토는 신금을 전생.
신금이 약해서 강하게 변하니까 병신합은 신금이 합거됩니다. 그냥 원국에서 신금은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대운에서 이 병술대운에서 보면 신금이 강하게 된다고 하면 합거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강왕, 얘는 세약,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하면 강한데 합을 만나면 합거, 약한데 합을 만나면 합류, 왕한데 합을 만나면 이제는 이게 합류, 쇠한데 합을 만나면 합거, 강하거나 쇠하면 합거, 약하거나 왕하면 합류. 강약 왕쇠로서 합과 합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금은 원국에서는 지금 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에서 병화가 오면 합하면 합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원국에 쇠한지 아니면 운에서 지지에서 뭐가 오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지가 술이 왔다. 그러면 술은 신금을 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의 상태는 원국을 자세히 보시면 경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금이 있고요. 신금은 경금의 같은 오행의 도움을 받고 또 술토의 도움을 받으니까 쇠에서 약으로 다시 약에서 강으로 변해서 합거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금이 쇠한 상태여서 합거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류오행 경금이 있기 때문에 쇠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지지가 형충 중에 합을 본 합류.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환관인데요. 그 사람 사주도 합류합거로서 핵심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8번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써놨는데요. 천간에 생극이 있으면 세왕을 원령에 비유해서 합류합거의 근거를 삼는다 이렇게 보아. 이건 아까 합거되는 경우, 합류하는 경우, 이것은 태왕한가, 어떤 경우에도 합류, 그 다음에 약한가, 약한데 합이 와서 잡아주는 그것을 봐서 합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거되는 경우는 강한가, 강하면 합이 오면 사라지게 됩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쇠한가, 쇠하면 언제나 합거입니다. 오늘은 합과 합류 부분을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